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생들의 유학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상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특히 의대를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이 우리나라는 내신 성적에 한 번만 1등급을 놓쳐도 의대 가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요즘 고등학교 1학년 재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또는 기말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재수를 해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래서 내신을 고등학교 전학년에 1등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참 고등학교 1학년에 재수라는 신조어.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재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든지 사다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대학교를 들어가서 전공도 내 맘대로 중간에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되면 편입제도도 워낙 잘 돼 있어서 다른 학교로 옮겨 탈 수도 있고, 또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내가 공부해야 될 분야다 그러면 적어도 대학원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원을 이제 진짜 좋은 대학원으로 대학교를 이제 가는 경우 그런 등등이 있죠. 재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을 보통 들어가면 과로 대부분 졸업을 하죠. 물론 복수전공이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또 편입제도도 대한민국도 있긴 있죠.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이제 의대나 치대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반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의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 또 의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 좋은 시절도 많이 지나간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의사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그게 생각만큼 이제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잘 공부를 하고 오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삐걱해서 아이가 굉장히 좌절하고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 서양 교육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꼭 의대를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저는 대한민국 교육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교육이라고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대학 시험은 자격증 시험 같은, 의과대에 가면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학교 가면 공무원 되듯이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전락한 것 같고요. 사실은 내가 무슨 역사를 전공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전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 가서도 처음부터 고시 공부하고 있고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은 전부 다 미국이죠. 얄밉지만 정말 미국이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우디의 석유 기업인 아람코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 기업들도 과거로부터 있었던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기업들보다 신생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인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신생 기업 아닌가요?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계는 빠르게 지금 역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은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그래갖고 이 정답을 맞추는 그런 거가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과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미 서양 교육은 과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공부하죠. 미래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답을 만들어가는 거지 있는 정답을 내가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상상력과 그런 창의력을 끌어내서 그런 거를 개발시켜주는 너만의 새로운 독창성,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무장시켜주는 그런 능력, 너는 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일단 그 수업 방식은 정답은 이거니까 이거를 외워 아닙니다. 선생님은 정답이 이거니까 배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끌어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이들의 교육 방식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토론과 많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이제 교육 방식이 워낙 다른 거죠. 우리는 공부만을 강요하죠. 그 공부도 정해진 답이 있는 그런 공부만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매우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인 그런 방식. 이것은 제조업 시대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부였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구현하는 거,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답이 있고 그게 설계도죠. 그걸 그대로 구현하는 거, 그게 제조업 강국이 되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설계도를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설계도를 만드는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그거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렇게 할 거는 답이 없다. 그리고 뭐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과거에는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취업도 보장이 되고 뭔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거 아닙니다. 사실 대학을 안 나와도 됩니다. 고등학교를 나와도 자기가 이 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게 그 직업이잖아요. 그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스스로 공동체와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만 하면은 한국 사람들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영어를 할 줄 알면 전 세계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회성이죠. 이런 그 설득하고 주장하고 화합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고요. 말 잘 듣는 교육만 시키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때 유학을 갔지만, 대학원 때 가서도 제 인생이 대학원 1년 공부하고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교수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1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넌 천재다, 넌 똑똑하다. 근데 제가 천재여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서양 교육에서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처럼 그런 칭찬을 받고 제 나름대로 엉뚱한 생각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 서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특이하고 남다르고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뭔가 새로운 거를 개척해가는 거,
네, 저는 이거를 라이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좋은 의미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라이 족장이잖아요. 별명이. 앞에 또자 붙여보세요. 또 라이 족장. 좋은 의미입니다.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이런 라이 정신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문화를,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그런 기업인들, 심지어 정치인들 다 라이족이잖아요. 또 라이족이잖아요. 뭔가 좀 특이하고 색다르고 신선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그게 꼭 발전이죠. 뭔가 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만 해가지고는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꼭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미국 사회에서도 봤을 때 쟤는 공부 잘하고 훌륭한 애다,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는 참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받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1년 만에 졸업했죠. 1등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그렇고 반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미국 가서 천재가 돼갖고 돌아와서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살잖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양 교육은 이렇게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주고 자존감을 확실하게 찾아주고, 그래서 뭔가 좀 생뚱맞은 생각하는 아이들이 서양 교육에는 너무나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서양 교육을 받으면은 그만큼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게 된다고요. 그것이 저는 서양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리고 늘 도전하고, 여기 그 서양 문화는 도전하고 약간 실패하고 그런 것을 늘 격려하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큰 사람이 됩니까? 그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공부 외에도 할 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심지어 3학년 때도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는 것보다는 불리하죠. 그러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서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양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어서 캐나다나 미국 대학을 가면 대학교에서 적응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그게 늦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조금 1년 더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 그런 어떤 대학을 갔다라는 그런 그 겉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선 첫째는 자존감 회복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공부만 강요하지 않는 서양의 교육. 우리는 오로지 공부만이,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이다. 공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부도 정해진 정답이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다양한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그리고 늘 칭찬해 주거든요. 칭찬은 서양 교육의 핵심입니다. 늘 칭찬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가 조금 모자랐던 아이들, 좌절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쪽 캐나다나 또 미국 쪽으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요, 갑자기 자신감과 자존감과 나는 나다! 이러면서 희열에 차서 그렇게 인생을 극복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서양 교육의 최고의 장점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 없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오는 게 훨씬 좋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는 대학생인데 대학생들도 OSS처럼 선생님이 플래너도 좀 봐주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성인이 되면은요, 대학생이 되면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사람이지, 대학생을 이렇게 뭐 해라 관리해주고 뭐 이거는 그건 그게 아니다, 너 시간표 일기를 적어라, 그런 거, 그거는 굉장히 한국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미래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절대 늦은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OSS에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등학생쯤이 되면은 이제 키도 많이 컸죠. 어쩌면 거의 다 컸죠. 그래서 영어도 이제 느는데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언어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언어는 훨씬 빨리 늘죠. 발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가 그 다음 고등학교 때 많이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는 어학연수 세대를 거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주변에서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학연수 갔다 와갖고 영어가 많이 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까? 실제로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뭐 어학연수 가고, 그 다음에 뭐 워킹 홀리데이 가고, 그렇게 가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영어가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 고등학교가 영어를 그래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예. 중학교 때보다 불리하고 초등학교 때보다 불리하지만 대학교 때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사실 지금 그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부모 세대에서는 다 대학교 때 가갖고 어학연수를 간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갖고 영어가 안 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 어학연수 가면은요, 친구들하고 놀기 바쁩니다. 놀기 바빠요. 실제로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먹고 대학교 때 어학연수 가느니 조금 당겨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보내는 게 좋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오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철이 듭니다. 빨리 철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중학교 때 막 그렇게 사춘기 과정을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많이 겪죠.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도 극복을 한 상태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부모에 대해서 반항심 이런 건 없을 나이입니다. 그거보다는 나는 진짜 미래에 뭐를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될까?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일단 대학 가는 게 마치 인생의 목표와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오로지 대학만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 한국에서 뭐 의대 치대 가면은 그래도 치과 의사 되니까 그나마라도 그 자격증 시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반 그냥 대학교 가면은요, 그 대학 합격한 날만 기뻐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대학 가고 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또 대학 졸업하고 나면 과당 취업도 안 되고 허다하거든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에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직업이잖아요.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사는 거, 이게 사회성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잖아요. 세계인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어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춰주기 위한 과정이 고등학교고 대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학을 누구나 가는 세대에서 이제는 꼭 무슨 뭐 대학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의미 없이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
전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때라면은 1년 정도 여기에 와 있다가 한국 돌아가고 다시 뭐 복학을 해서 한 1년 유급을 한다라는 셈 치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철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던 시절에 공부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 들어서 이렇게 1년 정도 부모하고 떨어져 있다가,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여기에 와서 계속 그냥 공부를 해서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캐나다 대학을 가거나,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가거나,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 캐나다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한국에서 복학해서 학교 다니는 것도 그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1년 만에 그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학생도 아닙니다. 졸업을 하고 그 엠브리오니드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항공대학교, 조종사 되는 대학교, 그 학교에 들어가는 OSS 학생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뭐 의대, 치대 간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많거든요. 그 다음 또 우회적으로 의대를 간 아이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되니까, 이제 영어가 되니까 여기서 무슨 헝가리 의대나 영국 의대나 아니면은 그 밖에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의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의사가 되는 경우들도 OSS 출신 가운데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영어가 되면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 이게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게 좀 무리한 계획 아닌가, 지금 무모하게 유학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방학을 이용해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때 본인이 자신이 생기면 연장을 해서 계속 학교 다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 제도도 OSS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유학, 중학교 유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등학교 유학에서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싸다고 해서 탁 하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이제 유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담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교는 특별한 고등학교인데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한국에서 오면은 학점을 빨리 이수할 수 없으니까 거의 이 학교에서는 2년을 1년으로 당겨서, 뭐 3년을 1년 6개월로 당겨서 졸업을 빨리 시키면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여기는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저 대학교 또 어학연수 오면은요, 그 다운타운에 가면은 무슨 칼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칼리지가 실제로는 그 칼리지 그 자체는 이제 대학이잖아요. 대학. 단과대학을 보통 칼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운타운 보면 우리나라 강남역 근처처럼 또는 종로 그런 근처처럼 무슨 칼리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학원입니다. 학원. 거기서 어학연수도 뭐 빌딩만 있는. 그러니까 그게 여기는 그런 학교 설립도 쉽고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보통 한 3시 정도 되면 다 파잖아요. 그럼 저녁 9시, 10시 될 때까지 아이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럼 그 관리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비용이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싼 데로 택하다 보면은요,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부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OSS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안심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점은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친척한테 보내는 거, 그것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름 되면은요, 아이들이 특히 영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으면은 학교 가서도 또 좋은 동네를 만약에 택해서 보내세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파라곤 같은데 여기도 있죠. 그런데 가면 한국 아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면 좋은 동네는 아무래도 생활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겠죠. 부모의 욕심에 돈이 좀 있는 집에서 우리 학군 좋다고 그런 데를 보내놓으면요, 학교에 가면 정말 한국 아이들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국말로 생활합니다. 수업 적당히 안 들어와도 우리나라처럼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관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모 집 고모 집에 애를 맡겨놨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니 이모, 나 오늘 수업 끝나고 애들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겁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그럼 이렇게 가방 던져놓고 남학생, 여학생 모여서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이모 집으로 가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어른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이게 간섭을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게 나의 미래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방관하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오히려 역효과, 돈은 돈대로 쓰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대학도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캐나다 대학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자고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무슨 꼭 좋은 대학을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 게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실 게임. 그 진실 게임이 뭐예요? 아이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언어 능력도 있고 영어 능력이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사회성도 있고 그런 아이로 키워주는 거, 그게 부모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OS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무럭무럭 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과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죠. 나는 나다! 그런 아이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고등학교 때도 결코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OSS의 노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가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진심으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학비 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생활 지도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대학교 가면 그 기회마저도 이제 없어집니다. 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부모가 여건이 된다면 OSS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문의 전화 주시면 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